네, 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 IT 제휴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제 그 제조업도 굉장히 많이 디지털화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데이터의 흐름을 어떻게 제조업에서 그동안 이제 방관했던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그걸 잘 분석해서 그것들의 실제로 현장에서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엣지 컴퓨팅을 써가지고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늘 S넷의 홍윤정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S넷 홍윤정입니다. 네, 홍 부장님. 네. 아까 홍 부장님이랑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해봤더면 제조업의 그 도메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겁니까? 네. 제가 한 8년 정도 커리어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10년은 공장에서 실제로 보냈습니다. 어우, 야. 네, 공장 사람입니다. 어떤 공장? 처음에는 이제 사출 성형기 네. 업체에서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엔 조선소. 야. 네, 조선소에 네. 있다가 그 다음엔 저희 플라스틱 카드를 만드는 RFID나 이런 네네. NFC 칩이 들어간 네네. 제조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있다가 10개월 DB 회사로 훌쩍 이직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네. AI 기반 엣지박스 같은 것도 하시고. 네. 네. 그러면 완전히 그 제조업에 네. 18년 되셨으면 예전 제조업의 기존의 어떤 그 에즈이즈하고 네. 앞으로 새로운 이제 디지털 기술들 이런 네. 것을 다 지금 경험을 해보신 거네요. 어쩌면 쭉 훑어온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제조 현장이 변하고 있는지를 현재까지도 거의 뭐 매주 확인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네. 5, 6년 전에 비해서 네네. 진짜로 국내 제조업의 현장이 지금 좀 많이 진짜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네? 안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선배님들도 있으시지만 그분들은 안에 이제 매몰되셔서 그러신 거고 바깥에서 본 저 입장으로는 이건 네.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예. 어떤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관점입니까? 일단 생산 기획이라든가 일단 기술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인지하고 계셨던 IT 기술들이 이젠 관리자라든가 현장에 계신 오퍼레이터 분들까지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네네. 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코딩 기술이 들어갔나까지도 심지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좀 IT 기술, 일반 디지털 기술들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스며들다 못해서 그냥 폭포수처럼 들어가고 있는 그 그런 정도예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엣지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제조업의 현장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쉽게 수집해가지고 뭐 또 분석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건데요? 현재 가장 문제가 특히나 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인력과 운영난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렇죠.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도 폭증하는 물량들이 충분히 내수 물량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지능화문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엣지박스를 통해서 수집의 자동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라고 하는 장소까지, 가상의 공간이지만까지 가서 아주 고급의 AI 분석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엣지박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해서요. 자, 수집해서 뭐 클라우드에서 이제 AI를 분석해가지고 다시 또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엣지로. 내리면 예. 그 생산 라인에서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요? 네, 일차적으로 설비, 공정, 품질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럴 경우에 고품질의 그리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로직들이 현장에 머신,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떠난 다음에 그렇죠. 들어온 이제 미숙련 국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뭔가 이것을 얘가 이제 엣지박스가 뭐 얘 아닌 데이터면 얘가 필터링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세기정밀이라고 하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 만드시는 고객이 부산에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인 분들이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올라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한국인일지라도 숙련이 안 됐는데 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품질 결함도 생기고 거기에 이제 비전 검사기를 넣어서 품질 데이터를 이제 올려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숙련자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고 숙련자가 들어갔을 때의 데이터들을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향후에 이 장인이라고 하는 마스터라고 하는 공장의 제일 기술자, 기능공분들이 회사를 떠나셨을 경우에 그분의 노하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화돼서 다시 공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엣지박스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엣지박스가 그냥 기존에 많은 설비 장비에 있는 그냥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인, 네. 오랜 숙련된 그 근로자의 그 노하우, 그것도 결국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데이터는 곧 자산, 저희 재산이고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얘기 한번 듣도록 할까요? 네.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제조업 환경이 어떤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그 표준들이 여기 보시는 라미 4.0이라고 하는 스마트 공장의 수평적,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 표준이 있고요. 네. 우마티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머신 툴, 흔히 말하는 저희 공작기계에 관한 표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고 하는 AAS라고 하는 표준이 저희 실제 공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보니까 다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 사례네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표준 자체가 독일에서 나온 표제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국제 표준을 현재는 우리나라의 그 공장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가장 이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조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입니다.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한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야 된다. 많이 최근에 들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데이터는 산업마다, 제품마다, 그리고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이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PLC나 아니면 PC 박스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 자체가 아주 달라요. 그게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도 표준화하거나 규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 특성에 맞는 데이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수집을 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오늘 설명하실 이 엣지박스 4.0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게 없다면 아예 그냥 장비마다 나온 데이터를 그냥 흘러가게 하든지 아니면 PC에다가 이것을 좀 또 SI처럼 연결해가지고 그거 저장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네요. PLC, PC, 박스 이런 형태로 받긴 하셨지만 대부분이 표준 프로토콜이 아니라 비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MES, ERP라고 하는 공장에서 쓰는 시스템들이 이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로드가 흘러가는 것도 못 봤었고 엣지박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수집단부터 저장, 분석, 처리의 파이프라인을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일단 그 생산 라인에서 그런 다양한 규격의 그 장비들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통합으로 일단은 저장한다. 예, 맞습니다. 그거 자체도 이제 큰 거네요. 그렇죠. 그 작업이 지금까지 10수년이 걸려왔었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좋은 그 지원 제도 때문에 그나마 많이 이런 디지털화를 해오셨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한 솔루션과 거기에 맞는 어떤 어플라이언스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표준화 작업 자체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대상입니다.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 죄송합니다. 대기업분들께서는 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런
정말 자체 비표준 프로토콜, 저희가 네이티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자체가 이제는 장비에서 표준화한 프로토콜만 써야 한다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지금 없죠. 그런 정책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데이터 센터가 전용 센터가 이제 몇 군데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진정한 솔루션들을 갖고서 제조기업 중에서도 우리 중견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없어요. 네. 많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그 지역에 나랑 친한 IC. 솔루션 SI식으로. 업체들과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이 진짜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디바이스, PLC, 데이터 애퀴전 서버, 데이터베이스 분석,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루어진들이 머신러닝, 클라우드, AI 다 있지만 네네. 그런 생태계 자체를 이제는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솔루션 중에서도 이 제조 데이터, 품질, 생산, 그리고 설비 데이터를 제대로 담는 방법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또 시계열 DB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계열 DB가 왜 이 공정에 설비 센서들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정형 데이터들 중에 기준 정보라든가 메타 정보, 저희 MES나 ERP에서 쓰고 계신 정보들은 RDB를 또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저희 비정형 형태의 영상, 이미지, 비전에서 나오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은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가두고 있고요. 이것들이 모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론에 그리고 그 어플라이언스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엣지 박스 구성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그거에 그 데이터에 맞는 네. DB에 담아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이 이유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조 데이터는 서비스나 게임 아니면 저희 포털에서 나오는 그런 SNS 자연어와 조금 다릅니다. 이 제조 빅데이터는 아주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일반 아변 공정 에러 데이터가 1시간에 2테라씩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굉장히 많고 저장 용량이라든가 속도도 빨리 생성이 되고 저장하는 형식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IIoT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조금 다른 방법들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방법들이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일단 데이터를 버리지 마셔야 돼요. 버리시려면 제대로 우리가 수집을 해봤냐라고 검증을 받으시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IIoT 기능이 포함된 이런 설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게이지, 딱 시계처럼 돼가지고 바늘만 되어 있는 그런 아날로그 설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PLC, 센서가 없다고 수집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방법은 다 있고요. 그리고 비표준 프로토콜들을 통합해서 가둘 수 있는 OPC UA라든가 MQTT 이런 방법들도 같이 혼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 자체는 이전에 저희가 구성을 해왔던 그런 데이터를 가둘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엔진 대비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데이터 수용량이 이미 한계치가 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가시 시스템을 견딜 수 있을 이게 아니라 레가시 시스템에다가 다른 형태의 보조적인, 대체적인 그런 엔진들을 붙여서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기존의 장비들에서요. 네. 아까 같이 이제 이미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웃풋으로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표준화된 프로토콜 안 나오는 것들은 한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현장의 40% 정도는 한 반반 되는구나 아직도. 거의 반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40%. 조금씩은 그 40% 되는 것은 그것은 뭔가 그 전문가가 네. 그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정말 SI 작업이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작업이 필요하고요. 정말 들어가셔서 센서 하나하나 따시고 PLC 하나하나 메모리 맵까지 읽어서 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단 그 생산 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일단 다 수집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냥 마구잡이로 또 네. 수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불안한 저희가 이거는 그 앞쪽에 나오는 장표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공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팩토리 구성 방법론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IIo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룰들을 정하신 다음에 다 모으시고 대량이잖아요. 많이 보내려면은 안정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네네. 잘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엣지 박스는 실제로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버퍼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올리실 필요가 없고 정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제, 처리하는 것이 엣지박스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SaaS로 올라가기 직전에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엣지가 합니다. 예, 엣지박스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그냥 필요한 솔루션도 있지만 또 필요한 솔루션들이 지금 엣지가 같이 있지 않은 경우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 클라우드에서 도커라든가 멀티 하이퍼바이저로 저희가 인스톨을 편리하게 다른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엣지박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엣지박스와 이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나 S넷이 하고 있는 이 엣지, 사스, 파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AI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한 제조 도메인 한 5군데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물론 데이터 자체에 대한 그 저장이라든가 교환 자체는 그 제조회사와 이미 규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정말 머신러닝, 그리고 저희는 딥러닝의 추론 가속기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달려 있는 것들, 그 분석의 결과물을 다시 엣지박스에 반영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저희가 S넷이 갖고 있는 제조 데이터, 예,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배경을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하시는 데 있어서 이 보관하는데 관리 인력, 관리 인력과 그렇죠. 운영에 드는 여러 IT 인프라, 다 돈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 IT 전문가가 중소중견기업에 있을 수 없죠. 생산 라인 쪽에 특히. 네. 일단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네네. 내재화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구축 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 데이터 모으면 데이터가 재원이 되니까 나중에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이라는 것도 나와서 데이터 거래를 할 때 제조 데이터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조 데이터는 주식의 종목 데이터들처럼 나중에는 공정별 데이터 자체 하나하나가 그 회사의 기업 가치,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 회사의 생산성, 품질의 어떤 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아주 크리티컬한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요구들 때문에 실제 저희와 같은 제조 전용 데이터 플랫폼이나 엣지박스와 같은 어플라이언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엣지박스가 SNS에서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저희가 출시는 6월에 했고요. 올해 6월에. 네, 실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서 오늘 또 이렇게 PD님께 소개 드리려고 온 겁니다. 실제 유즈 케이스 레퍼런스도 나오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국내에도 많은 제조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나보시니까 어떤 제조기업이 이런 지금 오늘 말씀하신 엣지박스, AI 엣지박스에 좀 더 관심이랄까? 이걸 빨리빨리 적용하려는 기업들이 좀 어떤 기업들입니까? 일단은 코로나 여전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근무하시던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본국으로 가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 5년, 3년 여기서 숙련이 되셨는데 비숙련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쓰는데도 원가 부담이 훨씬 더 0.5배에서 뭐 2배까지 많이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염병 사태라든가 급변하는 제조 환경 때문에 사람을 편히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운영 인력들도
계속 변해가는 기술도 아까 장비도 최신 장비가 들어오면 이걸 예전에 계셨던 저희 선배님들은 못 쓰십니다. 네. 그런 내재화에 대한 노구, 요령, 그 다음에 안전, 생명과 관련된 위험한 공정들, 그리고 연속 공정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네, 계속 데이터는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뚫어져요. 비전 검사, 유관 검사하는 그렇죠. 것들. 네네. 유관 검사도 힘들고 그 안에서 계속 내내 그 라인에 서 계셔야 되는 그렇죠. 분들은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위험한 환경들, 그리고 자동화를 해야지만이 또 빨라지는 공정들이 또 물류 이런 네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 공정, 예, 사람이 최소한으로 접근해야 되는 클린 공정 역시 뭐 제약, 화장품, 그리고 식품 이런 라인들도 이런 엣지박스 적용이 많은 요구라든가 수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공정들, 예, 그런 제철이라든가 재련, 뭐 제약, 그 제자 들어가는 연속 공정들에서도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라인을 아주 위험한 공정이건 네. 아니면은 그 아주 인간이 그 피곤하게 하는 공정이건 그죠? 현재 작업을 네. 그런 것들을 얘가 이제 엣지박스가 그 인간을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운영난이라든가 네. 사람을 당연히 도우려고 하는 거고 네. 저희가 올해 나왔던 가트너의 그 피플 센트릭한 게 있습니다. 피플 센트릭, 사람 중심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는 게 바로 이 엣지입니다. 그냥 엣지가 아니라 앞에 임파워드라는 말이 붙습니다. 네네. 강화된 엣지. 엣지 자체가 지능화되기 전에 분석 레벨까지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벨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한 엣지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엣지 자체가 스마트해지고 또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엣지박스, 저희 S넷의 AI 엣지박스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제조, 고도화, 지능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규격화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저희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RDB, 파일 시스템, 그리고 시결DB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엔진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다른 유형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플라이언스이고 뒤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밀어도 웬만한 성인 남자분이 한번 이렇게 미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런 단단하고 튼튼한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클라우드 상에서 AI 기반의 그 분석 서비스를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원격에서 관리하시는 지점 공장들이 또 있거든요. 어디는 군산, 어디는 어디 제천 이렇게 계신 곳들 데이터 관리하실 때 직접 가실 필요는 없죠. 네. 그런 운영 효율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대에 이 ICT 운영 인력 어렵죠. 새로 가지도 않고 저희가 일할 때도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멀리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네. IT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가장 필요해서 이런 엣지박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분석 서비스 자체는 저희가 실제로 이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3번에 원격 관리하고 효율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분석 서비스의 결과물들이 도커나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인스톨이 3번에 되는 겁니다. 그럼 네네. 로직에 적용이 되면 공정 자체에 필요한 로직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수집을 하는 동시에 AI 분석이 되는 그런 결과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 엣지박스가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필터링까지 해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필터링뿐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 이미 분석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 데이터는 옳아요, 올려도 됩니다. 오케이, 혹은 오케이. 분석에 유효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처리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보시면요.
중소기업의 담당자들이 대표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예, 솔루션 업체들도 갖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관리자가 이 AI 엣지박스를 통합 관리합니다. 그래서 AI 엣지박스는 기능이 총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요. 관리 기능,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안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제조 데이터가 바깥에 나가면 그렇죠. 경쟁사한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데이터 누수, 유출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이것 때문에 클라우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스완,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웬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또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은 실제 클라우드 상에서 사스나 파스에서 너무나 많이 요구하시는 기능들이에요. 이 기능들 자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엣지박스 안에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부분에 다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공정을 갖고 있는 한 개의 공장이라든가 여러 공장을 갖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혹은 IDC 중앙 서버를 클라우드화 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은 저희 S넷의 AI 엣지박스 4.0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카운트별로 S넷이 네. 이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시는 거죠. 일단 데이터 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클라우드 러너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네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카운트 아이디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 권한 관리입니다. 접속을 할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구분을 해놨고 또 솔루션별로 공정 담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화된 공정 관리가 가능하게끔 이 계정 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엣지박스는 전면에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이거 강철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머나 오한마라고 저희 하죠. 이런 걸로 때리셔도 뭐 이렇게 크게 위에만 아니면 파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서는 높은 보호 등급을 갖고 있고요. 저 위에 있는 탑처럼 생긴 네네. 부분이 냉각 장치입니다. 아, 네.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에어컨이 네네. 달려 있어서 아.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도 실제 저희 이 엣지 박스만 갖다 두시면 네. 되고요.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맨 하단에 바퀴가 또 달려 있습니다. 이동이 아주 자유자재롭기 때문에 조금 물류센터라든가 전산실 구축하기 어려우신 곳 그리고 오염이 많이 된 그러니까 밑에 물이나 기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IT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엣지박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 등급과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필요로 하시는 수량, 네. 그러면은 한 라인에 태그가 3만 개가 있을 때 이걸 붙일 수 있냐? 예, 가능합니다. 이 태그를 수용할 수 있는 게 3만 개고요. 초당 그러니까 한 3만 건씩, 개까지. 예, 3만 개. 초당 3만 개 박스 정도 되는 하나가, 박스 하나가. 센서까지도 네네. 초당 3만 개의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네네. 데이터 유실 없이 네. 계속 수집하실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밀폐형 렉이 있으면서 공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순행식으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내부 안에는 저희가 UPS, 네, 전력 관련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그 장치와 환경 감시 장치가 모두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장이 온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정에 네네. 따라 특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냉방장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도 중요하죠. 실제로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효율성 자체가 얼마나 그 냉각을 잘 하느냐인데 공장의 환경을 다 굉장히 열과 습기가 그렇죠. 대단히 많은 환경들이 네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견딜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어느 네. 부장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네. 그때 10년 이상 일하셨는데 피부가 좋으셔요, 근데. 마스크를 써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어떤 곳에 실제 설치하냐면요. 보시다시피 물류센터라든가 생산 라인
예, 실제 공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뒤에서 말씀드릴 세기정밀이라는 곳은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PCB판에 들어간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들어가 보면은 계속 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공장 안에 이런 서버들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엣지박스에서 S넷의 사스나 파스, 저 클라우드 센터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AI 엣지박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 로직에 의해서 이제 일부 데이터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또 분석을 아예 해서 휘발시켜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로직들이 들어가면서 위에 이제 통합 프로토콜이라든가 그리고 제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사스 솔루션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 솔루션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하냐면 MES나 ERP 같은 경우는 보통 서버 클라이언트, 저희가 CS라고 보통 하는 네네. CS 타입으로 그냥 코딩 하셔서 자체 웹에는 올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CS에서 웹으로 편리하게 개발해서 올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런 솔루션도 저희 사스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조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솔루션 자체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웹에 적합하게끔. 네네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 클라우드를 못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사스가 네. 이렇게 있다는데 이 사스는 그러면 SNS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저희 전문 기업들과 굉장히 밀접한 저희 네네. 생태계, 사스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스는 저희 혼자 만들 수가 당연하죠. 없습니다. 네. 파스는 개발할 수 있을지언정 사스는 제조 특화된 네. 아주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갖고 예, 도메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솔루션 업체들과 오케이. 협업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스가 네, 그 SNS이 운영하는 이 클라우드 쪽에 네. 얘가 이제 포팅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엣지박스 4.0에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조기업은 IT 인력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저희 박스가 보통 아까 보셨던 거 그냥 넷 가격으로 그냥 소비자 권장가를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어느 기업에서는 되게 비싸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네. 그래요?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도 있고 모든 이렇게 바퀴도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액세서리죠. 서버도 있는 그 안에 서버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세버 UPS 다 있긴 합니다. 조금 값을 올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프라이싱 정책을 또 따라 아니.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거를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래도 2천만 원도 큰 부담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거를 이제 이 서비스를 계속 분석하니까 클라우드에서 이걸 월정액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 너무 좋죠. 네. 바로 그 정책을 따라가지고 월정액으로 저희가 네네. 엣지박스를 사용하시는 기간을 3년, 5년에 두고 계시고 그럴 경우에는 엣지박스를 그냥 드리는 네네네.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저희가 사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스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클라우드 스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아스 관련된 인증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공공 클라우드 이 경우에 CSAP 인증이라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은 그러한 데이터 센터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하고 사스를 그냥 올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아스 업체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사스 파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엣지박스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데이터가 규격화되고 표준화돼서 하나의 테이블 셋 자체가 애니 솔루션으로 가든 간에 다 분석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포맷으로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이 장비가 노후화하면 쓸 수 없지만 사람의 난리지가 노후화되면은 이게 뭐 계속 받아들이시면서 하시게 되면은 장인이 되시거든요. 네네. 우리 마스터 장인분들이 10년, 15년 후에는 퇴직을 하실 텐데 이분의 도금, 사출에 대한 데이터는 웬만한 AI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AI 활용할 수 있는 이분들의 노하우가 그대로 데이터 저희 엣지박스로 인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SI라든가 이런 NI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AI를 한다고 나올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회사 내부 그리고 저희 생태계 안에 사스 업체들의 포진해 계십니다. 약 대표 분야 6분 정도 계시고요. 이 AI를 위한 분석 서비스 자체는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아마 대기업들도 잘 안 쓰고 계실 텐데 이 서비스 모델 안에 데이터 머신러닝을 가속화시키고 딥러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딥러닝 추론 서비스를 위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킷이 들어가 있고 실제 아주 키나게 저희 서비스 안에 인베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저희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풀이 아주 여러 대학에 걸쳐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 셋들 그리고 뭐 국내의 그 중소기업 관련된 그런 플랫폼에서도 이런 데이터 셋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공정이 따로, 서열비 따로, 품질 따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조합을 하지 않은 채 그 공정만 분석하시고 그 설비만 분석하시고 그 품질만 따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AI의 가장 융합의 그 매시업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AI 분석 서비스 자체는 이 공정, 설비, 품질, 공장 전체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런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5개 대표 공장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아스나 파스, 사스 각각의 그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재화된 기술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게 저희 파트너 생태계가 그새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이 파트너분들이 복합 공정,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철, 제약, 화장품, 식품, 자동차 부품에 이제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들을 확보해 오셨거든요. 그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분석 서비스를 나중에 분석 서비스의 가장 코어 에센스만 엣지박스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올해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 이제 올해 또 지금 몇 군데 공장에서 도입을 했고, 네. 내년에 더 많은 공장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라인의 생산 라인의 그 노하우들이 이제 계속해서 축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축적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기업에 또 다른 재산, 또 다른 자산이 어셋이 생기시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현금화, 현물화 하시는 세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이 AI 엣지박스를 활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의 녹산공단에 있는 세기정밀이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95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시고 있는 회사입니다.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시다가 그 생산하는 생산 장비도 판매를 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근데 이 세기정밀의 가장 가려운 곳이 무엇이었냐 가서 보니까 일단 그 중국의 경쟁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뭐 저쪽에 고가의 그런 반도체들이 아니라 이 차량에 들어가는 PC 판넬형 일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계속 한국에 싼
리드 프레임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너무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많은 중국인 출신 그 중국계 그 노동자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예, 이분들이 나가시는 바람에 이 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 원가가 중국에 이겨야 되는데 계속 이 원가는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인의 분들을 쓰셨는데 비숙련자셔서 휴먼 에러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반도체 이 PCB 생산하는 그리고 이 장비도 생산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 노하우를 나중에 중국에 있는 업체에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력난이라든가 ICT 운영 비용의 상승에 따른 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이 엣지박스를 들이시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중국에다 판다는 거, 세계정밀이 갖고 노하우 중국에다 판다고요? 데이터를 파시려고 한 거죠. 데이터를 파시면서 네.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본인들이 해주겠다. 세기정밀한테 데이터를 주면 네. 이 분석을 세기정밀이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면 유사한 경쟁사, 중국 경쟁사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렇죠.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 그렇죠. 네, 굉장히 단가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네, 이쪽에서도. 그래서 실제 공정에 어떤 식으로 엣지박스가 적용됐냐면요. 보시면은 도금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공업용 은을 갖고서 이 리드 프레임에 코팅, 저희 도금을 하시는 그 라인이에요. 보시면 도금 설비에 이 리드 프레임을 안착시킨 다음에 공정이 진행됩니다. 공정이 완료되고 나서 이 검사를 유관 검사 하시다가 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비전 검사기를 넣습니다. 이 이유가 품질 검사를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이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대기 시간은 결국엔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공정을 멈추는 시간이랑 똑같기 때문에 생산성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하시고 나서 이 장비를 하시고 나서 실제 이 데이터도 모아봐야 되겠다. 분석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때부터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품질 작업 간에 그 다음 작업이죠.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비전 검사기가 들어가면서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에 비전 검사기가 설치됩니다. 센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S넷에 AI 엣지박스로 이 데이터가 흘러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전 검사기를 설치한 곳에 도금 제품의 품질 데이터가 바로바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실제는 품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공정과 설비 데이터 이 세 가지도 모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데이터를 일단 클라우드상에 백업을 하고 머신러닝을 거쳐서 본인들만의 분석 서비스를 받으셔가지고 그 AI 결과를 다시 공정의 저희 비전 검사기에다가 반영한다가 최종 목표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구축한 사례입니다. 여기에도 AI 엣지박스가 들어갔고 방산업체 두 곳의 데이터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저희가 풀렉으로 8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관제실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저희가 사스, 파스, 이아스에서 이 데이터들을 다 핸들링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중간에 엣지박스에서 이 컨테이너형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올리는 역할을 할 때 네트워크 안에는 또 스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부의 아키텍처는 저희가 만든 이 파스 제품이고요. 이 파스 안에서 이런 로직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는데 타사 대비 가장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엣지 컴퓨팅 노드라고 하는 엣지박스가 있다라는 게 S넷 클라우드 러너, S넷 데이터 인프라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I 기능을 탑재한
엣지박스입니다. 이런 분들, 네, 저희 S넷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전체 구성도는 이렇습니다. 엣지박스에서 클라우드를 거쳐서 오퍼레이션 하는 영역까지 들어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완이라던가 AI 엣지박스가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 그 포맷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캄프라고 한국,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했던 AI 제조 특화 플랫폼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S넷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고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엣지 간에 가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급변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도 ICT 운영 인력, 운영 부분에서의 효율화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AI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 품질, 원가 납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팩토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공정을 고도화하고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잠깐. 네. 네, 질문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잠깐 그러면 이게 실제 이게 대래 EMC, 델 EMC VX 플렉스 이것이 엣지박스 안에 들어간 서버죠? 네, 맞습니다. 네, 서버. 실제 엣지박스를 구성하는 인프라이고요. 저희 VX 플렉스 같은 경우는 유연성, 성능 부분에서 어떤 확장성과 안정성을 다 지원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멀티 하이퍼바이저라든가 DBMS, AI 머신러닝 이런 아주 많은 그 기능들을 갖고 있고, 이미 상당히 많은 글로벌 회사들에서 저희 VX 플렉스를 채택해서 이런 워크로드를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자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5분 네. 좀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맨 끝에 발표해 주시고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더 구체적인 요청사항이라든지 자료 요청, 뭐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도님. 네네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네. 자, 김관도님께서요. 중소제조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로봇이나 CNC, AGV 사출기로부터 데이터를 AAS 형식으로 맞추어 수집, 저장하는 솔루션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요? 자, AAS 형식으로 맞추어 수집, 저장하는 솔루션이 구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휴온스와 신우 코스텍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휴온스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신우 코스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제 AGV라든가 열처리로는 없으시고요. 로봇, CNC, 그 다음에 사출기, 금형, 프레스, 열처리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조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 대한 수집 가이드라고 중기벤처부에서 7월 23일경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한번 오픈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네네네.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혁수님께서는 여기는 이제 해외에도 이제 뭐 지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네. 정책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희재님께서는요, 요 엣지 컴퓨터와 클라우드는 물론 타 시스템과 연계나 데이터 이동을 위한 DI 솔루션이 있다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DI인가 BI인가? 결과물의 UI, UX 개발이나 BI 측면의 표준화된 추출 결과나 업종이나 업체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텐데, 최종 산출 자료물 같은 것에 대한 예도 봤으면 좋겠다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타 시스템이랑 그 제조 시스템이랑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X2MDIS라고 하는 API 표준, 단체 표준입니다. 현재는 국가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이 X2MDIS를 적용한 곳들이 애틀이라든가 네. 우리나라의 그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산출물은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재영님께서요. AI 머신러닝의 튜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SNS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요? 실제 외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제조 도메인의 실 데이터들을 다뤄보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기업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도메인 노하우들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갖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어느 데이터가 양품의 데이터고 실제 설비, 공정,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부분에서 실제로 이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위해서 이분들이 실제 지원을 해주십니다. 네. 조영배님께서는 아까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화장품 네. 용기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저희는 MS의 ERP 활용 중인 업체인데요. 당사에서 엣지박스를 적용 시에 얼마나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지요? 네. 네. 일단 MES와 ERP를 활용 중이시고 엣지박스를 적용시키실 때는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부터 설비에서 하셔야 됩니다. MES 같은 경우는 POP라고 해서 저희가 그 프로세스별로 포인트를 정해서 데이터를 올리긴 하지만 실제 설비 데이터가 다 올라오진 않습니다. 게다가 품질 데이터도 사람이 만든 휴먼 데이터를 올리시기 때문에 기계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커스터마이징 이전에 데이터 수집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실 데이터 수집. 네네. 그러고 나서 엣지박스를 넣으시고 적용을 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엣지박스는 데이터 중에서도 센서나 설비, 기계 데이터가 올라와야지 그 의미가 유효합니다. 네. 윤성호님은 향후는 마치 마이데이터 사업같이 도메인별로 데이터가 수집, 분석, 매니퓨레이션이 완성된 엣지박스를 완제품으로도 판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건 네. 윤성호님은 저희 마음을 꼭 읽으셨네요. 네. 실은 이게 저희가 원하는 투비 모델입니다. 매니플레이션이 완료가 된 데이터 셋이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을 엣지박스에 넣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좋은 비즈니스 네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네요. 네. 자, 그다음에 곽진영님께서요. 네. 초단위로 3만 개까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적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3만 개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 정제를 통해 나머지 데이터는 무시되는 건지요? 아닙니다. 3만 개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3만 개 이상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저희 서버를 다시 재구성해서 드릴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두 개 생기는 게 아니고 서버 그렇게 할 재구성... 수도 있죠. 네네. 서버 증설도 그 안에 렉을 또 꽂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하고요. 네. 3만 개 이상 데이터 정제해야 되고요. 나머지 데이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네. 받도록 재구성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임상필님, 엣지 시스템에서 가공된 AI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고자 할 때 엣지박스 4.0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전달에 제약은 없는지요? AI 가공된 엣지 시스템에서 가공된 AI 데이터를 일단은 제약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가공을 했는데 가공만을 위한 가공한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DB에서 다시 클라우드로 올라오게끔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은 제약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아스 업체라고 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고요. 원하신다면 하겠지만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냐 혹은 거기에 없는 사스 제품을 올리려고 할 때 비용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창진님, 엣지박스 랙 내의 구성품은 어떻게 되나요? 외부 센서와 연동 및 AP와의 연동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 UPS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트워크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서버 한 렉에 CPU, 메모리, 그리고 SSD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안에 또 보시자면은 보안 방화벽, 파이어월이 들어가 있고 일부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제조 전용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고객사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김태식님께서는 공장에서 끊임없는 진동이나 충격, 습기, 열 등에도 끄떡없는지요, 엣지박스가.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틀린데 네네. 지진이 났다. 아, 네. 그런 건 충격을 이거 어렵고요. 현재 네네. 이 내구성은 저희가 아까 보셨던 IP 등급 4.0입니다. 네. 이 4.0 정도는 아까 오한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는 진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현장에 가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아, 박재범님, 제조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네트워크 인프라 장애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잦은데 엣지박스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부 데이터 유실이라든가 네트워크 단절, 정전이 생길 경우가 있으면 정전을 제외하고는 정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UPS를 넣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장애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WAN입니다. 네트워크 유실이 없게끔 그 소프트웨어에서 일부 데이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DB들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내구성을 갖고 있는 DB들입니다. 예. 김명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노하우가 제품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기술 전문가의 지식을 제품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현업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떤지요? 전문가분들의 지식이 완벽하게 제품에 넣는 게 어찌 보면은 저희가 말하는 뭐 스카이넷이라든가 네. 이글 아이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전문가의 지식 중에서도 아주 일부예요. 일례로 들자면은 도금을 하시는 기술자분들의 가장 큰 노하우가 뭐냐면 날씨더라고요. 이날에 따라서 도금의 온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상하한가에 대한 네. UCL, LCL에 대한 노하우 자체가 들어갈 텐데 현업 전문가분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언젠가는 현업을 떠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을 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SNS의 전문가분께서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진님, 개괄적인 다이어그램보다 자세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표현해주는 다이어그램과 플로우를 볼 수 있을까요? 또한 IoT 디바이스와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의 설계도를 달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실제 이제 미팅을 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저희 연락을 주십시오, 이용진님.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가격 경쟁이 있는 것 같다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팔아도 되겠네요. 네네네네. 예. 자, 그 다음에, 유동철님, 센서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제조 현장에서 네. 전력 불안정, 기기 장애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수집이 지연 또는 누락되는 현상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요? 보상해 드리는 대책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이겠죠. 보안이겠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는 HCI 자체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입니다. 이런 전력 불안정에 대해서는 일단 UPS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기 장애 자체는 기기 장애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로 인해서 저희가 24시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로 이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노티가 충분히 됩니다.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센서 네트워크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 네트워크를 견디기 위한 어떤 밴드위스라든가 다 5G나 4G를 쓰시진 않을 거고요. 실제 원지 미만의 굉장히 그 와이파이를 공급하실 수 있는 정도만 아마 통신을 구성을 하신 경우들이 있을 텐데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올리시려면 그에 맞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가 전선 설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네네.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승용님,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생산 현장 MES 구축 이후에 엣지박스를 통한 데이터 보관, 운영으로 이해하고 질문드립니다. 현장 환경에 따라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엣지박스 구축 이후 별도의 엣지박스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엣지박스는 싱글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 환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박소희님은 이것이 서버 렉인 것 같은데 파워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파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kW 네. 정도 됩니다. 40kW 이상입니다. 네. 이것이 이건 연동된 그러다 확실히 이분이 알아보고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동된 장비들 몇 개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설비들. 장비, 예, 설비라고 아까 제가 네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니까 8개에서 15개 네네. 정도입니다. 네. 네. 김명아님은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IT 운영 조직이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이에 SNS에 AI 엣지박스 도입할 때 운영상의 IT 조직의 부담 및 업무 가중을 해소하시는 별도 방안이 있는지요? 실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SaaS나 PaaS를 통해서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쓰시는 ERP부터 일테면은 MES, 혹여 CPS까지 쓰시는 곳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파스 상에 있는 예, 저희 플랫폼 상에 있는 네. SaaS 솔루션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이주님은 이제 제조 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수집할 게 굉장히 어려움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이해하고 제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합할 좋은 방법론이나 자료 같은 게 뭐 있는지 공부할 있습니다. 만한. 네.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는 데이터 팩토리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내년에 나오는 사업들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이제 지원금을 안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혹여 많이 있군요. 예, 따로 연락을 주시면 오케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건. 알겠습니다. 자, 조용빈님께서 당사는 사출기 45대 운전에 대해 우진의 POP와 FUNUC 환학입니다. 환학이죠. 환학의 POP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서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엣지박스를 설치하고 당사 사출운전 데이터를 바로 최적화할 수 있는지요? 일단 우진의 POP는 가능하고요. 네. 환학 같은 경우는 POP 이전에 이제 PLC 를 열어주시는 라이브러리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배님의 회사에 우진의 POP와 환학의 POP를 설치하시고 실제 서버에 넣어주신 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오픈해 주실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엣지박스 설치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바로 최적화, 바로는 안 되고요. 네. 수집을 하신 다음에 예, 도메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 저희 AI 서비스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이런 이제 조용배님처럼 이런 엣지박스 관심 있는 기업에 네. 보통 어떤 절차를 보통 거치시나요? 보통 이것이 이제 도입되기 전까지 보통 이분들이 어떻게 검증하시고 어떤 절차를 거치시는지. 예. 실제로 가서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네. 실사팀이 따로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실사팀 자체가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이 어디까지 오픈이 가능하신지를 여쭤봅니다. 네. 왜냐, 그 회사 안에서는 일단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보다 이거를 가리고 있어서 가지고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열망이 더 크신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 판단을 먼저 상부로 저희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는 뭐 일사천리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경규열님, 열악한 제조 환경을 보면 단종되거나 구형 PLC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대응이 되는 건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내 말씀드렸던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구형 PLC나 아날로그 데이터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저희 파트너사나 그리고 그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계신 분들이 일단 뽑아 올리셔야 돼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AI 엣지박스의 롤은 아닙니다. 일단 그걸 뽑았다 치고 그 다음 단계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가 어떤 프로토콜을 뽑아 나오면 네. 그 프로토콜을 맞춰주는 건 해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OPC UA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도 가능은 합니다. 오케이. 네. 각지아님은 업체 규모에 맞게 엣지박스 커스터마이징 혹은 재구성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 고객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조영배님께서 이제 교육부에 바로 부장님하고 전화통화하고 싶다고. 네. 네. 이분께서는 핸드폰 번호 남겨주셨으니까 네. 나중에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네, 네, 네. 끝나고 나서.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회사도 천안이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네.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부장님. 네. 오늘 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 하시면 5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맨 처음에 네. 저희 질문해 주셨던 김관도님. 김관도님. 네. 그리고 정광진님. 정광진님. 네. 정광진님. 네. 그리고 김명환님. 김명환님. 예. 김태식님. 김태식님. 네. 조영배님. 조영배님. 네. 네. 또 자, 5분. 네. 네. 그러니까 조영배, 김태식, 네. 김관도, 네. 그다음에 정광진, 또 한 분, 네. 김명환님. 김명환님. 네. 네. 그렇게 다섯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죠. 도미노 피자 보내드릴 테니까 크리스마스 때 피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올해 요건이 토크IT의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어때? 부장님 딱 마지막 방송에 나오셨네요 오늘.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질문해 주셔서 행복한 기분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잘 받고 갑니다. 네. 근데 평소에 이제 토크IT 보셨잖아요. 네. 시청자로 보셨을 때하고 시청자. 오늘 이렇게 나오실 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 일단은 나오신 거 어때요? 네. 일단 제가 나와서 네.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피디님이랑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나강념님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 김관도님 뭐 해서 양지영님처럼 얼굴을 이렇게 하셔서 이미지 하신 분들 보고, 아니면 신뢰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소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사실 이런 기술이랑 디지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토크아이티에서 내년도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새 보면 백종원 이렇게 하면 백사부 하면 실제로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내년도에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없더라도 각 분야별로 어떤 전문가들 아니면 CEO들 아니면 저자들 해가지고 짧지만 진하게 그런 것들을 온라인 인터뷰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 쑥스러워해가지고 얼굴 안 보이게 하지 말고 그때 1월 달에 그런 걸 해볼 거니까 이제 토크아이티에 이제 공지가 올라왔고 편성이 뜰 거니까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훨씬 캐주얼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코너는 여러분들 얼굴도 직접 보면서 이런 홍부장한테 게스트한테 여러분도 직접 육성으로도 질문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문화를 또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런 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뜨면 여러분들 정치를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늘같이 그때는 이제 웹캠으로 들어오실 텐데 볼 때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또 물론 이거 자체도 우리도 이제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고 있는 거지만 또 그렇게 해서 요즘 언택트 시대 때 또 훨씬 더 이제 캐주얼하고 더 인터랙티브한 그런 문화를 또 내년에 또 같이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 저걸 참여해서 올해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분들 오늘 이제 홍 부장님 포함해서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좋은 관점 그런 것들을 같이 잘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 부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하시고 마침을 하죠. 네, 올해 마지막 세미나에 네. 저희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다들 힘드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를 위해서 오늘 웨비나를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S넷의 AI 엣지박스와 클라우드 러너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겠고 여러분들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고요. 마지막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